자,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단모음을 이어서 볼게요. 오늘은 단모음 중에서도 A와 E가 한 번에 섞여서 발음이 되는 발음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따로 이름을 붙이기는 힘들고 A와 E가 섞여져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발음은 한국어의 애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은 유일하게 단모음 중에서 그 소리가 굉장히 긴 소리예요. 보통 다른 단모음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소리였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 발음은 소리가 굉장히 길어요. 조금 있다가 어디에서 소리가 길어지는지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발음도 모음이기 때문에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음에서 사용하는 유성음은 성대를 그냥 울리기만 하는 거고 모음에서 사용하는 유성음은 성대의 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대의 긴장을 이용해서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건데 즉 그 영어의 모든 리듬은 성대의 긴장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알겠죠? 강세는 리듬이고 모든 강세는 모음에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음 위에만. 그래서 모음들은 기본적으로 성대를 긴장을 시켜서 만들어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발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발음의 입술 모양은 우리나라의 애 발음과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 말도 역시 이렇게 입 모양이 크게 되는데 이 상태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 근데 혀 위치가 우리나라는 애 발음을 할 때 혀가 제가 하도 영어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혀 위치를 까먹었는데 한국어의 혀 위치를 까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혀 위치가 혀 끝이 아래치조 뒤로 가게 돼요. 아래치조 뒤로 가고 그리고 혀 뒷부분 있죠. 혀 뒷부분을 발음을 할 때 혀가 눌리게 돼요. 눌러주고 아래턱도 많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비교를 해보면 자, 보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훨씬 더 영어 소리가 길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 이유는 혀 뒷부분을 내가 의식적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혀 뒷부분을 눌러주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리보다는 보통 3배 정도 더 길다라고 볼까요? 훨씬 더 긴 소리입니다. 어쨌든 정확히 수치를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에 발음보다는 영어의 이 A와 E가 섞여있는 이 발음이 소리가 훨씬 더 길어요. 알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성대에 긴장을 주면서 발음을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 소리를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영어의 모든 모음은 유성음인데 반드시 성대가 긴장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글자와 한번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까요? 영어에 이런 발음이 있어요. 이런 발음이 발음교로 쓰면 요렇게 쓰고 강세는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쓰면 요렇게 쓰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and 이렇게 있지만 영어는 and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소리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보다 일단 영어의 소리가 그 모음만 봤을 때는 소리가 훨씬 더 길고 음절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음절이 더 길죠. 2음절이죠. 그죠? 근데 영어의 음절은 1음절이에요. 한 번에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D 발음 때문에 이게 드가 돼버리죠. 드.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자음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절 개수로 봤을 때는 한국어가 길지만 단순히 이렇게 모음만 두고 봤을 때는 영어 소리가 훨씬 더 길어요. 알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nd 이렇게 발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A와 E가 섞여있는 이 발음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혀가 눌리고 소리가 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어들을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런 단어가 있죠? 강세가 처음에 있고 이 단어는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맞죠? 1음절인데 우리나라 말로 쓰면 3음절이죠. angry 이렇게 3음절이지만 영어로 보면 2음절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1음절, 강세 리듬, 강세 음절이죠. 강세 음절. 요렇게 큰 리듬이 있고, 자, 여러분 강세가 없는 음절에 이것들을 무슨 음절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강세 없는 음절은. 요거는 순수 음절이라고 불렀었는데, 강세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도 강세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의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이에요, 음절. 그래서 영어는 강세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음절에 기본적으로 강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고, 이렇게 강세 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강세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강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을 표시를 해보면 요게 이 단어의 리듬인 거죠. 그죠? 요거는 배웠습니다. 해볼게요. 이 단어가 이 리듬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강세를 넣기 위해서 성대를 긴장을 시키고 있죠. 맞죠? 여러분, 제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저절로 강세를 넣고 있습니다. 리듬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리듬이 없는 한국어라면 이 발음이 그냥 이렇게 되죠. 근데 영어에서는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이렇게 성대를 이용해서 한번 조여주기 때문에 그 소리가 변형이 돼서 올라와요. 이게 성대를 딱 눌러주는 순간에 소리가 여기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성대가 풀렸을 때는 소리가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앞뒤로 이제 모음들이 들어가죠. 자음들이 들어가죠. 자, 앞에 것부터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angry, 다시 한번, angry. 자, 이게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지금 이거 두 번째 순수 음절을 한번 볼까요? 순수 음절. 순수 음절을 보면 지금 음절의 시작은 G 발음일까요? R 발음일까요? G 발음일까요? R 발음일까요? R 발음입니다. R 발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음이 자음이 아무리 몇 개가 여러 개가 100개든 20개는 이렇게 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모음이 하나가 오게 되면 음절의 시작은 반드시 모음 바로 전에 나오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음절의 시작은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그 자음을 이용해서 내가 음절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자음들은 그냥 순수한 소리로만 쭉 발음을 해주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모음 전에 있는 그 자음을 이용해서 내가 리듬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강세까지 가기 위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음절의 시작은 R 발음이란 말이에요. R 발음. 그래서 R 발음이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입술이 나오게 돼요. 입술이. 이게 강세가 없는 음절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작은 강세는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요 음절에서는 입술이 나오되 이 위치에 있을 때처럼 강한 공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기는 나와야 돼요. 입술도 나와야 되고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 발음을 해보면 따로따로 빼서 발음을 하면 리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두 개가 한 번에 발음이 되면 angry. 다시 한번 angry.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 있는 G 발음이 영향을 받죠. G 발음이 R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은 angry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angry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왜 우라고 쓰게 되냐면 우 발음이 이 G 발음을 표시를 한 거예요. G 발음이 R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입술이 나오게 되니까 gray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이게 그리는 아닌데 이게 구리라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그 발음을 여기다 표시를 해 둔 거죠. 근데 한국어로 쓴 건 어쨌든 틀려요. 틀리는 발음인데 여기는 R 발음의 영향을 표시를 해 준 거고 요게 그냥 그라고 쓰게 되면 R 발음의 영향을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스펠링만 이렇게 한국어처럼 써 놓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읽을 때는 한국어로 어쨌든 간에 쓰면 안 되고 정확한 발음에 의해서 angry, angry, angry. 다시 한번 angry, angry, angry.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정확한 발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근데 어떤 학생들 보면 이 발음을 할 때 answer, answe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스펠링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W라는 스펠링이 들어가면 무조건 우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월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W는 묵음입니다. 소리가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냥 스펠링상으로만 들어가 있고 발음교상에는 W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발음은 요렇게 발음을 해주면 되고요. 이음절이기 때문에 리듬이 두 개인데 큰 강세가 여기, 작은 강세, 그 순수 음절이 여긴 거죠. 그죠? 지금 뒤에 보면 이 순수 음절의 모음은 이에요. 순수 음절에서. 그래서 원래는 발음도 있고 이 발음도 있는데 두 개는 같은 발음이기는 하지만 R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모음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모음이라고 봐서 이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그러면 리듬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뒤로 자음들이 들어가죠. 자, 발음을 해볼까요? sir, answer. 다시 한번 answer. 다시 한번 answer. 한 번 더요. answer.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강세가 있다라는 말은 소리가 더 강하고 더 길다라는 얘기예요. 이 순수 음절에 비해서 소리가 더 강하고 길다라는 얘기고, 순수 음절은 강세 음절에 비해서 소리도 짧고 길이도 짧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제가 비슷한 높이만 이렇게 차이를 두고 길이는 차이를 안 뒀었는데 길이도 원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 길이는 아니에요. answer 이런 그 길이 차이는 아니고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길어요. 그래서 answ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돼야 돼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음절이 10개가 있으면 순수 음절의 개수는 다 같고 강세 음절이 하나가 있으면 강세 음절은 그 순수 음절들보다 소리가 더 길고 강해요. 그래서 요게 순수 음절과 강세 음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길기도 하고 소리가 이제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자, 다시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answer. 한 번 더. answer.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름절입니다. 이름절. 우리나라 말은 이음절이죠. 그죠? 이음절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음절인데 강세는 여기에 있어요. 모음에, 항상 강세는 모음에 있습니다. 이름절. 여기. 그죠? 자, 해볼게요. 다시. add. 다시 한번. add.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볼 거는 지금 단어의 끝에 이 뒤발음이 갔을 경우에 음절의 끝이기도 하고 단어의 끝이기도 하죠.
이런 발음들이 모든 자음들이 단어의 끝으로 가게 되면 혹은 음절의 끝으로 가게 되면 요 발음은 절대로 강해져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영어의 리듬과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의 이렇게 음절이 있어서 내가 올라가야 되면 요 발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요런 강세가 더 올라갈 게 없고 그냥 여기에서 소리가 마무리되죠. 그럴 경우에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발음이 돼야 돼요. 아주 약하게 그냥 발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약하게 발음이 되는데 요런 경우에 D발음 같은 경우는 그 폐쇄음입니다. 치조 폐쇄음. 치조를 막고 치조를 이용해서 그 혀로 치조를 막고 그렇게 공기를 막아주고 나서 이제 나오는 공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D발음 같은 경우는 유성음이에요. 성대의 울림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 D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목에서 새롭게 공기를 꺼내서 add 이렇게 소리를 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할 때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 있죠. 그 공기만 이용해서 요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는 순간에 내가 혀가 치조로 가고 그러고 나서 그때 그 혀 뒤에 남아있는 공기 그 공기만 이렇게 꺼내면서 소리를 약하게 꺼내면서 소리를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절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같아지면 안 됩니다. 일단 발음해보고 또 설명을 할게요. add 한 번 더 add 자, 만약에 여기에 D 발음이 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그 발음교를 이거를 쓰죠. 맞죠? 그러면 D 발음과 여기 앞에도 D 발음, 뒤에도 D 발음이에요. 하지만 차이는 강세음 이 음절의 시작이 D 발음이냐 아니면 이 음절의 끝이 D 발음이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세요. dead 다시 한번 dead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 여기에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강세는 이거란 말이에요. 강세는 그죠? 그러면 강세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성대를 강하게 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선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D 발음을 이용을 해주는데 D 발음을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치조를 누르고 있는 혀의 힘, 그 힘을 더 강하게 주면 공기가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여기서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더 강하게 막으면 더 센 공기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내가 혀를 떼는 순간에 그 강한 공기가 나가게 되고 그 공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강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그 폐쇄음들 같은 경우는 음절에 처음에 올 때는 제가 막는 부위에 힘을 더 강해줍니다. 입술이나 혀나 혀 뒷부분에 힘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공기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혀에 힘이 없으면 공기가 조금 올라와도 그냥 열릴 거고 혀에 힘이 있으면 공기가 올라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힘이 바로 공기에 이렇게 공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기가 강하게 나가게 되면 내가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강세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힘이 약하면 내가 강세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앞에 있을 때는 강하게 막아주고 여기 뒤에 있을 때는 막는 부위에 힘을 아주 약하게 그리고 새롭게 공기를 꺼내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끝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add dead 다시 한번 dead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그 여기에서 발음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쓰면 dead라고 그냥 발음이 돼요. dead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는 소리가 조금 더 느리게 출발을 해요. 느리게. 자, 보세요. dead 이렇게 소리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영어 소리가 더 느리냐면 특히나 폐쇄음인 경우에 폐쇄음의 특징은 공기를 막는 거예요. 맞죠? 공기를 모으는 겁니다. 공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위치는 같아요. 치조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건 같은데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열어버려요. dead
근데 영어는 내가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공기를 어쨌든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아서 내가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모으는 기간, 그 시간이 0.1초가 됐든 0.0001초가 됐든 어쨌든 간에 바로 열리지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걸리는 시간만큼 내 소리가 천천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내가 모은 만큼 공기의 힘은 강해지는 거고 여기는 공기를 전혀 막지를 않았으니까 공기의 힘이 약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발음을 쓰더라도 한국어 소리와 영어 자음과 한국어 자음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 비슷한 위치에서 내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D 발음이라든지 P 발음이라든지 B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차이는 공기의 힘입니다. 공기의 힘. 근데 공기의 힘이 세져야 하는 이유, 세지 않아도 우리나라 말은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강세 때문이죠. 강세.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주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D 발음을 해주는 거고, D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영어의 발음들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어떤 소리가 나오더라도 특히나 폐쇄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이 0.001초든 0.1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소리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게 돼요. 공기를 모으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dead, dead, dead. 한 번 더. dead, dead, dead. 네, 그래서 그냥 이 발음을 했었죠. add, add, add. 한 번 더. add, add, add.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발음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발음을 씁니다. 강세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죠. 맞죠? 그래서 이 리듬 그리고 요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게 이 단어의 리듬입니다. 그럼 앞뒤로 자음들을 넣을게요. 자, 뒤에부터 발음을 해볼까요? it. 이때도 마찬가지죠. 공기가 강해지면 안 되고 내가 이 하는 순간에 남아있는 공기만 쓰는 거예요. it. well, it. valid. 한 번 더. valid. 한 번 더요. valid.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는 발음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요 발음 때문에 요 발음이 혀가 눌리고 소리가 긴데 그게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이 소리를 아주 짧게 요걸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요걸로 발음을 해야지가 아니라 요 발음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니까 아주 짧은 우리나라 소리와 비슷한 이 소리로 바꿔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valid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영어 발음이랑은 완전히 영어 발음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죠. 요 발음은 아주 짧게 라고 하는 발음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발음은 혀가 눌리고 입이 많이 열리는 긴 소리란 말이에요. 긴 소리. 근데 이 발음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요걸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틀립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요 발음 기호의 입 모양과 그 혀의 위치를 지켜주고 나서 발음을 해줘야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valid. 다시 한번 valid.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어로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요.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요 발음 기호가 들어간 그 단어를 발음을 할 때 입이 이렇게 커지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소리가 거기서 한 번 더 느려지고요. 이유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발음이 혀가 눌리고 입이 커지게 되고 소리가 긴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에서 한 번 이렇게 그 소리가 느려지게 돼요. 그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발음해보도록 할게요. valid.
valid. 다시 한번 valid, valid, valid.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 단어를 보죠. 이런 발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죠. 그래서 리듬이 음절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리듬이 생겨나죠.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 하나. 여기에서 요거, 여기에서 이거예요. 자, 일단 리듬을 만들어 볼게요. 에, 이게 이 단어의 리듬이고요. 앞뒤로 자음들을 넣어서 이렇게 발음을 하죠. 해볼게요. can, so, can, so, cancel, 다시 한번 cancel. 다시 한번 cancel.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강세음들의 시작이 K 발음이죠. K 발음. 그죠? K 발음인데 여기에서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받기 위해서 내가 K 발음을 이용을 해줘요. K 발음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리가 원래 출발이 여기인데 소리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어의 특징상 강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점프를 띄워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점프를 띄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높이 점프를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뛰기 위한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 동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K라는 소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K 소리를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K에서 만들어지는 공기를 강하게 해서 그 공기를 내가 발판 삼아서 여기까지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죠? 그래서 K 발음은 연구계 폐쇄음이었었죠. 혀의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연구개를 이렇게 폐쇄를 시키고 공기를 막아서 이렇게 막은 공기가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였었는데 이렇게 음절의 시작에 올 경우에는 K 발음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강해진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세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막혔다가 막힌 공기가 이렇게 뚫고 나가고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어의 강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발음을 다시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can. 다시 한번. can. so, cancel. 다시 한번. cancel.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어쨌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요거를 이용해서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S 발음도 지금 순수 음절의 시작이 S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100m만큼 점프를 뛰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100m만큼 점프가 필요가 없죠. 그죠? 100m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50m의 힘만, 점프만 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내가 요 발음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갈 때 아주 강한 힘이 필요했죠. 아주 많은 준비 동작, 그 준비 동작은 공기의 세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50m만 뛸 거기 때문에 내가 과도한 준비 동작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과도한 준비 동작은 필요 없고 50m에 맞는 준비 동작만 있으면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을 S를 이용해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S 발음이 만약에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있으면 이 두 가지 공기는 같은 발음이긴 하지만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요. 왜? 준비 동작이 이만큼이 100m를 뛰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내가 50m만 뛸 준비 동작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기의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발음을 하다 보면 내가 위치에 따라서 공기를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다 영어의 리듬과 관련되어 있고 내가 조절을 잘못하면 자칫 강세가 하나뿐인 단어인데 두 개 강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발음에서 만약 두 개가 되면 cancel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음절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cancel S에서 내가 공기가 적게 나오면 조금밖에 안 뛰니까 그 소리를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영어의 리듬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cancel 다시 한번 cancel 네, 그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요.
다음은 이 발음을 한번 보죠. 이름절이고요. 강세는 여기에 있죠. 그죠? 이 앞뒤로 이제 K와 L이 들어가게 돼요. 자, 발음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지금 뒤에부터 발음을 해볼까요? 한 번 더. 다음은 L 발음이에요. 음절의 시작이죠. lack. 다시 한번. lack. 한 번 더. lack.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음절의 시작이 L 발음이에요. 강세 음절, 어쨌든 강세가 있는 음절이죠. 음절의 시작이 L 발음인데, 요 발음은 치조 유음이었죠. 치조 유음. 혀를 이용해서 치조를 눌러주고, 그러고 나서 혀의 양옆으로 나오는 그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였었는데, 이 L 발음의 음절의 시작일 때는 준비 동작이 여기까지 뛰기 위한 그 준비 동작이 바로 혀를 눌러줄 때 강하게 더 눌러주고 내가 나오는 공기를 더 세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L 발음의 순수한 소리인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발음을 이용을 해서, 이 공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lack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발음을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lack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을은 뭘까요? 을은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이 준비 동작을 얘기를 하는데, 요 사람이 잠깐 이 발음을 들어보니까 렉이 아닌데 앞에 어떤 소리가 있는데 잘 들어보니까 lack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L 발음이 이렇게 단어의 처음에 있을 때는 항상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 발음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썼을 건데, 여기에 있는 발음은 한국어로 표시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영어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내는 소리라서 이걸 한국어로 쓰면 오히려 음절이 길어져요.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국어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치조를 누르는 혀의 힘을 더 주고 공기를 더 강하게 내면 그 소리가 나오게 돼요. 더군다나 이 L 발음 같은 경우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요러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기가 편하죠. 그죠? 성대가 울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공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즉 성대 울리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이라고 들릴 수는 있는데, 이 소리는 한국어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L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이 소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L 발음의 순수한 소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발판 삼아서 여기에 있는 강세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lack. 한 번 더. lack. 한 번 더요. lack. 자, 그리고 지금 말한 이거를요, 지금 제가 L 발음이나 P 발음이나 S 발음이나 이런 게 음절의 앞에 올 때는, 강세 음절의 처음일 때는요, 힘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가기 위한 공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세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옳다고 해서 맞는 게, 제가 옳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들어보시면 그냥 렉 이게 아니라 lack 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발음을 하면서 원리를 찾아낸 것 뿐이지 제가 혼자서 생각해서 옳다라고 해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원리를 보아하니까 강세라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힘을 요구를 받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소리가 이렇게 을처럼 들리는구나. 근데 을은 한국어로는 쓸 수 없는 소리고, L 발음을 만들어줄 때 치조를 막아주는 혀의 힘을 더 강하게 주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이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강세를 만드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지, 제가 뭐 없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사전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 발음도 그렇고 L로 시작하는 뭐 love라든지 like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들어보면 다 그 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세가 없으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like
러브 이렇게 되지만 영어에는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준비 동작이 그 자음들의 순수한 소리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lack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단어를 보고 이제 강의를 마칠게요. 마지막 단어는 이런 발음이에요. 고양이죠. 강세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자, 발음을 여기부터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at. 다시 한번. at. cat. 한 번 더. cat. 한 번 더요. cat.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K로 시작하는 단어를 본 것 같은데, K 발음에서 내가 강세로 가기 위한 힘은 연구개를 맡고 있는 혀의 뒷부분의 힘을 더 강하게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제 그 강세까지 성대를 긴장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이 K로부터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영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T 발음이 이렇게 음절의 끝에 와 있어요. 음절의 끝에 와 있는데, 이렇게 음절의 끝에 이렇게 폐쇄음인 T 발음이 오게 되면 내가 새롭게 cat 이렇게 새롭게 공기를 모아 놓는 게 아니라, 공기를 모을 필요도 없이 cat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그 공기만 이용을 해서 내가 소리를 끝을 내면 돼요. 새롭게 내가 공기를 많이 모아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내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 내가 T 발음을 만들기 위한 치조 있죠. 그 치조를 혀가 맡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쌓여있는 그 공기만 이용해서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게 어떤 자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음이라도 이렇게 음절의 끝, 단어의 끝, 리듬의 끝에 올 경우에는 새롭게 공기를 그렇게 뽑아 올리거나 모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이게 영어의 리듬과 영어의 리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영어의 리듬은 강세가 모두 다 관장을 합니다. 이런 강세와 리듬은 같아요. 이런 강세나 리듬 때문에 내가 더 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기가 더 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기가 더 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같은 발음이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발음을 해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단모음 중에서 A와 E가 섞여있는 이 발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유성음이었고요. 그리고 유성음이라는 말은, 모음에서 유성음이란 말은 성대가 긴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영어의 강세는 모음에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음을 더 강하게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성대가 긴장이 되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소리였었죠. 그죠?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의 에라는 소리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라는 소리가 입모양은 비슷할 수는 있어요. 입모양은 비슷하지만 혀의 느낌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됐었죠. 혀의 뒷부분이 눌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한국어의 이 발음보다 훨씬 더 소리가 길었었죠. 이게 혀가 눌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강세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앞에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자음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강세를 올라갔었고, 이 단어 단독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순수하게 내 성대만 이용을 해서 angry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줬었고, 만약에 자음들이었을 경우에는 cancel, can 이렇게 K 발음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이용을 해서 강세까지 올라가 줬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음들이 단어의 끝으로 왔을 때는 새롭게 공기를 올려서 만들 필요 없이, 혹은 새롭게 공기를 막을 필요는 없이 그냥 내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부드럽고 천천히 소리를 만들어 줬었죠. 그죠? 자, 순수 소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 영어 발음을 제대로 배우다 보면 혀 뒷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혀 뒷부분이 많이 아픈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은 공기를 막는다든지 혀의 움직임이 많다든지 그런 언어는 아니에요.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열어놓고 그리고 공기를 강하게 만들거나 혀가 눌리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근데 영어에서는 지금 이 단어만 보더라도 혀 뒷부분이 눌려야 돼요. 어떤 이 단어가 들어간 이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읽을 때는 항상 혀 뒷부분이 눌리고 그리고 다른 발음으로 가기 위해서 혀가 재빠르게 많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지금까지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한 번도 혀를 써보지 않다가 그 부분을 쓰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혀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혀에 일종의 근육통 같은 게 오게 돼요. 근데 그 근육통은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읽고 자꾸 연습을 하면 금방 없어지는데 그게 아파서 내가 못하겠어요 하면 발음은 평생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발음을 배울 때 너무 여기가 많이 아파서 힘들었었는데 그냥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발음을 정확히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해결이 됐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발음을 해도 혀가 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혀에 있는 근육들을 자꾸 쓰고 입안에 있는 근육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영어 소리를 하기에 조금 이제 편안한 쪽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혀에 근육통이 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평생 안 쓰던 이렇게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도 이렇게 막 온몸이 쑤시는 것처럼 혀를 안 쓰다 갑자기 쓰게 되면 무리는 와요. 무리는 오는데 뭐 너무 내가 아픈데도 못 참을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잠깐 쉬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정도다 하면 그냥 참고서 공부를 그냥 계속해서 발음을 하는 것도 빨리 그런 발음을 익히는 좋은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발음 그리고 뭐 영어 말할 때 이제 콩글리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배우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는 날을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발음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